자, 다음이 이제 진짜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명세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 뭐 모호하지 않은 표현, 또 엔베디드 리얼타임 소프트웨어 런타임 에러 핸들링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고, 스트롱 타입 체킹, 또 안전하다고 검증된 언어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들, 또 모듈화 추상화 구조적인 설계 지원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모델링하고 코딩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명세를 할 때 적용돼야 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델링하고 이제 코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아까 이제 안전 무결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토모티브 쪽에 안전 무결성 수준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차 쪽에 ABCD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라서 개발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고려를 해야 될 토픽들, 테크닉들, 또 메서러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612 같은 표준에서는 이거를 아까 이제 제가 그 예시에서는 61508 쪽에서는 이거를 뭐 레코멘데이션, 하이리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걸 이제 기호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경우 옵셔널,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인 경우에는 레코멘데이션, 두 개인 경우에는 하이리 레코멘데이션,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B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런 enforcement of low complexity라든가 usable language subset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ABCD 안전 무결성 수준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거 물론 반드시 적용해야 될 기준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스트롱 타이핑에 대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안전요구사항을 명세할 때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모델링, 코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선정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로우 컴플렉시티를 강제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우리가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이게 결합도하고 응집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커플링을 로우하게 낮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컴플렉시티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합도는 낮게 해야 되고 응집도는 높게 해야 되고 코이전은 하이리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 랭귀지 서브셋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검증된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랭귀지 선택할 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 랭귀지 같은 거 선택할 때도 뭐 좀 안전하다고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들을 일부를 이제 써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그 디자인을 설계를 할 때 있어서의 디자인 원칙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들, 또 어떤 디펜시브 임플리멘테이션, 방어적인 구현,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안전한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는 일단 이게 방어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적용해야 되는 지침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것들, 코딩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뭐 네이밍 컨벤션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고려를 하고 적용해야 될 기준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자동차 쪽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포함해야 될 항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앞에서 지금 제가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 요구사항 나사에서 제시한 부분들도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오동작을 했을 때, 그 기능이 오동작을 했을 때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안전요구사항 식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안전 무결성 수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안전 기능에 있어서 그 안전 기능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을 낮추거나 저감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그런 안전요구사항 이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이 자동차 쪽에서 관련한 안전요구사항들은 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동작을 했더라도 안전한 상태를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이 이제 안전요구사항 식별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보면 그 예시가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무한루프 같은 것들이 빠졌을 때 그 무한루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와치독 같은 것들을 계속 이 와치독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얘가 액티베이트 돼서 무한루프 상태를 종료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을 다시 재기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안전 관련된 뭐 하드웨어 또는 알리멘터에 대한 결함을 검출하거나 표시하거나 처리하는 게 아까 이제 그 TPMS 쪽에 그 뭐 예를 좀 설명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공기압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을 텐데 그 센서 자체가 문제가 그 센서 자체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어떤 엘리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센서가 고장이 있다라는 것들을 감지를 해서 감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지금 센서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검출하고 또 이제 진단할 수 있는 다이아그노시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안전요구사항으로 식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검출하거나 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법.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그런 그 입력값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값 자체가 어떤 특정 범위를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필터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어떤 체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에 대한 것들이 안전요구사항으로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안전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온보드 오프보드에 대한 시험과 관련된 기능들. 그래서 시스템이 기동이 될 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이 될 때 어떤 그런 그 롬이라든가 램 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기능에서부터 오프보드 이거는 이제 뒤에 지금 소프트웨어를 리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것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라도 진단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안전요구사항으로 식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성능이나 어떤 시간 결정적인 작업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했을 때 기동을 최초에 했을 때 기동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 최소한 어느 시간 이내에는 뭐 최초의 기동이라든가 뭐 재기동이 돼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요구사항 식별이 돼야 되고요. 또 결함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뭐 자동차 전장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리얼타임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함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인지한 결함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펄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어떤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안전요구사항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안전요구사항을 실제 이제 명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그 안전요구사항 안전에 대한 글로벌 표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엔 마찬가지로
그 안전무결성 수준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specifying safety requirement라고 해서 안전요구사항을 스페시피케이션, 그 명세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무결성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IS 112 표준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포멀 로테이션, 세미 포멀 로테이션, 포멀 로테이션, 이 세 가지 형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나중에 설계에 가서도 이제 이거랑 유사한 형태를 그 2612 글로벌 안전 표준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이게 그 요구사항 설명할 때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명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 이제 사용자 레벨에서부터 실제 이제 설계자, 개발자 다 동일한 의미로 동일하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사항을 명세를 해야 되는데,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그런 그 이해를 함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 갖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불일치성이라든가 이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포멀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포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은 대부분이 자연어 기반으로, 자연어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뭐 이렇게 요구사항을 뭐 글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뭐 한국어라든가 영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글 형태를 이제 문서화된 형태로 해서 텍스처 기반으로 이제 명세를 하게 되는데, 기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이제 정형화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 뭐 생략되거나, 뭐 복잡하거나,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락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안전 등급이 높아지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최소한 세미 포멀 방식의 로테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세미 포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구체적 좀 이렇게 쉽게 좀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UML 같은 언어예요. 유니파이드 모델링 기자 아마 UML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자연어 기반으로 해서 서술안들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기능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약간 다이어그래미틱하게,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래피컬하게 표현을 해서 서로 일관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포멀, 준정형 뭐 그런 노테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최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멀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이 크리티컬,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쪽도 그런 ACT 등급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백 전개하는 뭐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뭐 자동차 분야가 아니라 예를 들어 원자력 같은 거, 항공 이런 데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리티컬한 시스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미포멀고 이제 불투분하다. 그래서 포멀 로테이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G 노테이션 같은 거, G 메서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뭐 진짜 이런 부분들은 수학적인 어떤 그런 기호라든가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명세를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구현함에 있어서 뭐 진짜 단 일의 어떤 오류도,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포멀 노테이션을 써갖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명세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는 게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제약적으로 이제 쓰이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 세미 포멀 정도, 이 UML 정도의, UML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뇌 준정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제 그 UML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어떤 신텍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의미적으로 시멘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UML 같은 경우에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 준정형이라고 세미라고 이제 세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최소한 이런 세마이 포멀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요구사항을 명세하거나 설계할 때 적용을 해서, 그래도 어떤 이런 그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기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잘못된 또는 잘못 전달되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이제 하는 노력으로 최소한 세미포멀 노테이션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UML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잠깐 이제 설명을 보면은 뭐 자연어 방식으로 지금 요구사항을 실제로 이제 뭐 명사로 구현한 또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어 방식으로 명세를 기술을 하더라도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명세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를 실제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걸 이해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어떤 오류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얼스라고 해서 뭐 이게 easy approach to requirement syntax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구조적으로 딱 정리를 해갖고 요런 틀 내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유연성 있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B레벨 이상의 시스템 개발할 때는 이런 세미포멀 로테이션으로 요구사항을 명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TPMS라고 하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그 리콜 사태 말씀드렸지만은, 그 TPMS라고 하는 시스템이, 공기압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보통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안전 무결성 레벨이 B레벨이에요. B.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최소한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용할 때 있어서는, 안전 시스템을 개발할 때 있어서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